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기 위한 잠재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잠재의식과 신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도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겪어보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을 심어줄 때 신체는 진동을 바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분자 구조입니다. 그것은 매우 빠른 진동 속도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동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설명하는 단어를 느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기분이 괜찮아요 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진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결코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제부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글쎄, 당신이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신체로도 나타날 수 있죠.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거나 늘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활기를 가지고 싶을 수도 있죠. 에너지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모든 장소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는 얻는 것이 아니고 방출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에너지 흐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간단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식이 있고 의식적인 마음에 연결된 감각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잠재의식과 육체가 있습니다. 이제 의식적인 마음에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이미지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넘기고 잠재의식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재의식에는 거부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잠재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엔 의식적인 요소들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감각 요소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 아기에겐 의식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무엇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잠재의식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닮았죠.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내장되어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매닝거 재단의 칼 매닝거는 환경은 유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언어를 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바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두 언어를 모두 배웠을 것입니다. 내 친구의 어린 아들은 4살 때 4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보고 4살 때 4개 국어가 가능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기는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좋아하는 음식을 왜 좋아하나요? 프로그래밍이죠. 맞습니다. 이제 환경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개념이 바로 아기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되죠. 아이에게 하루 종일, 매일, 매주, 매달, 1년 내내 주입됩니다. 이런 일이 4에서 5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4에서 5세가 되면 프로그램된 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는 주변 사람들처럼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바로 학교를 다녔다면 그 아기는 아마 자라서 바로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그 아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항상 힘들게 살았고 돈도 없었고 빚만 지고 살았다면 그 아기는 아마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저에게 발생한 일이었죠. 나는 우울하게 자랐어요.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며 불만족은 창조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여기에 프로그래밍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러다임은 진동을 제어하고 진동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제어합니다. 여기에는 패러다임과 의식 능력이 생긴 아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들 안으로 흐르는 힘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들은 그 패러다임에 형성된 생각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간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가장 나쁜 방법이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그 대가로 금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건 헛된 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큼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패러다임은 수많은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습관은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패러다임은 말 그대로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이 당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자기계발서를 읽을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논리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자, 잠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월 수입이 연봉만큼 된다면 당장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겠죠. 당신은 좋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은 결과를 통제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심어진 생각들, 패러다임이 논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은 시간 활용 방법을 제어합니다. 패러다임은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통제합니다.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제어합니다. 패러다임이 당신의 수입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월 소득을 연봉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비논리적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은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지금의 결과를 얻고 있는지 알게 됐죠. 당신의 패러다임 때문이죠. 지적 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똑똑합니다. 관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행은 믿음과 행동의 합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생각을 통해 결정한 믿음을 오래된 믿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직장에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의 회사를 설립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제가 아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프로그램입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하는 잠재의식 속에 고정되어 있는 수많은 개념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패러다임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정보의 반복을 통해.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의 반복. 이제 당신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겠죠.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각과 정보의 반복을 통해 긍정 확언을 해야 하죠. 반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원하는 문장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해온 확언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한두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동안 매일 1000번씩 반복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의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항상 긍정학원 녹음 파일을 들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들었죠. 이것은 완전히 비논리적이죠. 그때 당시엔 모두가 나를 패배자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도 매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일단 했어요. 한 번은 뉴욕의 워돌프 호텔에서 3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3일간의 프로그램이 마친 후 밀트 캠벨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내가 해낸 일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은 무엇을 해냈나요? 라고 되묻자 그는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내가 어떻게 달성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다음엔 내 아들들도 데리고 오고 싶다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죠. 그 후 밀트와 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밀트는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원할 때 언제든지 그곳에 와서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살고 밀트는 뉴저지에 있지만요. 하지만 여기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세계 최고에 도달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성과를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프로그램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겠지만 어찌됐든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와서 이거 좀 봐라고 말하며 공유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프록터였습니다.